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복분자 농장에 전지를 하다가 찰필 밀어놓은 요 작업장 앞에 제가 그늘막으로 키우고 있는 산무루입니다. 산무루 잠깐 전지하고 있습니다. 산무루 전지는 단순합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잠깐 설명드리고, 요 앞에 지금 샤인머스켓도 제가 한 포기 심어놨는데, 지금 지난 가을에 대략 그냥 가전지를 해놨는데, 요 전지하는 방법까지 시기 방법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잠깐 해드릴게요. 이 산무로도 마찬가지고 다 같은 이 포도나무의 통은 이제 요 시기에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이제 잘린 부위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그거를 일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액 현상, 일비 현상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그 잎의 뒤에 기공을 통해서 이슬처럼 빠져나오는, 즉 이슬이 맺혀서 빠져나오는 것을 일액 현상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잘려진 부위에서 이렇게 물이 이제 뿌리 근압을 통해서, 참고로 이건 샤인머스켓입니다. 뿌리 근압을 통해서 물이 뚝뚝 떨는 것을 일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전지가 늦으면 늦을수록 요 상처 부위가 아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물이 줄줄 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봄이 되면 뿌리가 활동을 합니다. 이제 뿌리 근압을 통해서 뿌리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면 이제 도간부를 통해서 물이 쭉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오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싹을 틔웁니다. 이 싹을 틔우는데, 올라오는 물이 막히지 않고 이렇게 잘려 있으면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 물을 뽑아냅니다. 특히 샤인머스켓이 더 심하다. 이 생리적인 현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대도면 전지를 좀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아주 강추위가 있는 곳은 2월 초 때 하면 되고요. 보통 한 1월 한 중순, 1월 15일에서 2월 이렇게 1월 말 아니면 2월 초 이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물이 근압으로 올라오는 시기는 3월. 그러면 여기서 물이 줄줄 나오다 보면 이게 흘러가지고 요 꽃놀이까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전지할 때 전지 방향은 이렇게 반대로 잘라주고요. 한 1이나 1cm 정도, 1이나 1.5cm, 이렇게 한 1.5cm 남기고 자르면 물이 뚝뚝 흘러도 이렇게 눈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반대로 자르면요, 만약에 이 밑에 부분에 예를 들어서 마땅한 가치가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쪽 부분에 만약에 눈이 있는데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잘랐다, 반대로,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쪽에 물이 줄줄 흐르다 보면 나중에 여기에 싹이 트면서 이 수액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흐르는 방향도 이렇게 반대로 잘라 주셔야 된다.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싹의 반대편으로 흐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수액이 많이 묻더라도 요 싹하고는 솟아나는 싹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자를 때 방향도 중요하다. 그리고 요건 참고로 이걸 눈을 한 개 남겼다고 해서 한눈 전지입니다. 한눈 전지. 그리고 이제 요 눈 바로 밑에 여기에도 눈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그 애가 기저하, 참 기저하게 싹 밀어내서 기저하 전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눈 전지만 편합니다. 그러면 그 요 눈이 이제 충실하게 자라가지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제가 가전지 해놨는 요 샤인까지 오늘 제가 한 번 더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또 이렇게 한 눈만 놔두고 잘라주고 물은 이쪽에 흐르도록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잘라주면 된다. 1.5cm 정도 놔두고 이렇게 잘라주고, 샤인머스켓은요. 이게 왜냐하면 일비 현상 때문에 방향도 중요하고 시기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설명드리고, 마찬가지로 이 산무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무르는 이게 눈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 대략 이렇게 한눈 전지, 여기 눈 한 개 더 있네. 그러면 이쪽에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돼요. 그러면 그냥 큰 줄기에서 이제 이게 주지라 그러죠. 저는 주지를 4개를 빼 올렸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늘을 지어주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늘을 지어주기 위해서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 마디마디마다 다시 그 새순이 자라가지고 이 위에 덕을 설치하는 이 덕을 꽉 채웁니다. 채워가지고 여기 이제 그늘막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늘막을 만들어 주면 여기서 잠시 그 바람이 통한 여기서 잠시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름이면 그 청포도처럼 이렇게 파랗게 자라다가
이제 일정 시기가 되면요, 한여름이 되면 이제 까맣게 익습니다. 그러면 새도 따먹고 나도 따먹고. 이게 산물이 이게 익으면요, 직박구리 새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탐스럽게 익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요, 진짜 알 속기 하듯이 쏙쏙 빼먹습니다. 그래도 그냥 놔둡니다. 되게 덮을 방법도 없고요. 놔두면 나중에 새도 먹고 나도 먹고 나눠 먹는다. 또 재밌는 거는요, 새들이 그렇게 알 속기 해주고 나면요, 남은 것들은 더 통통한 것 같아요. 더 충실한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먹는다. 지금 이렇게 이런 복잡한 가지들을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이제 보고 이렇게 이런 경우 잘라도 되고요. 이렇게 한 눈만 놔두고 자르고. 이거 내가 너무 밑에서 찍으니까 잘 안 보이나? 잠깐 이렇게 올라가서 잠깐 방향을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한 눈이 있으니까 여기 한 눈 놔두고 자르고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가지 약한 가지는 그냥 잘라내고요. 이런 경우는 이쪽에 한 눈이 놔두고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 너무 가지가 많으니까 빼내고, 낳는 가지마다 다 키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밑에 요 기저부에서 잘라주고요. 참고로 이런 경우를 속금전쟁이라고 합니다. 주지나 부주지에서 바로 바짝 자르는 것을 솎아준다 해서 속금전지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눈이나 두 눈을 남기고, 여기는 한 개 떼야 되겠죠. 한 눈이나 두 눈을 남기고 요 중간을 잘라주는 것을, 요거를 중간에 절단한다고 해서 절단전쟁이라고 합니다. 절단전쟁. 참고로 절단전쟁을 하게 되면요, 길게 놔두면 세력이 약해지지만 짧게 자르면 요 꽃눈의 세력을, 요 눈의 세력을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절단전쟁을 짧게 하느냐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발생되는 가지의 그 세력을 강하게 한다 약하게 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줄기를 나는 이제 좀 약하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 끝을 자르면 됩니다. 끝을 자르면, 살짝 자르면 이 꽃눈이 눈마다 다 자라기 때문에 이게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눈을 한 개만 놔두고 자르면 이만큼 자랄 꽃눈의 힘들이 어디로 간다? 요 눈 한 개로 갑니다. 눈 한 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절단전쟁을 잘 활용하면 나무의 수세를 조정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기는 눈을 두 개 놔둘 이유가 없으니까 바짝 잘라서 이렇게 절단전으로 요 속금전으로 빼내면 이렇게 요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이 제대로 나오나 모르겠다. 한 손은 지금 휴대폰을 들고 찍게 있어가지고 자꾸 제가 시선이 이렇게 전지가로 가기 때문에 똑바로 찍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눈이 너무 많으니까 다 놔둘 필요가 없고, 좀 요 정도만 잘라도 되겠다. 이건 요 정도 다 빼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도 이거 다 필요 없으니까 좀 빼내고, 좀 헐비하게 놔둔 것 같아도요, 지금 대단히 복잡한 겁니다. 이거 지금 좀 더 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선은 이렇게 보이는 거 조금만 정리해 보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더 좀 1분도 제가 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고로 이렇게 처음부터 올라오는 요거를 주지라고 하고요. 주지에서 빠져나온 요 부분을 부주지라고 합니다. 부주지. 이렇게 이 부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헐빈한 것 같아도요, 이게 여름에 가면요 꽉 찹니다. 꽉 차기 때문에 이거 다 놔둬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마 가정에도 보면 이렇게 득식을 해가지고 포도를 키우시는 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 눈만 놔둬도 포도는 새순에서 올라가 가지고 요 새순에 벌써 꽃을 물고 있기 때문에, 꽃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포도를 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라도 돼 걱정하지 말고요, 좀 강하게 날려도 됩니다. 이거 다 놔두면 너무 복잡하고, 또 그만큼 복잡한 만큼 꽃눈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나중에 그 포도나 이런 산물류가 많이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가감하게 자를 때는 이렇게 잘라 주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시기는 너무 늦지 말고 늦어도 이렇게 2월 초에는 해 주셔야지 요 잘린 부위에 상처가 아물러 가지고 봄에 그 뿌리 근압으로 통해서 이제 물을 이제 흡수를 하거든요.
이 뿌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물을 흡수하면 결국 도관부로 물이 쭉 올라오는 부분이 나중에 이렇게 막히지 않고 연료가 있으면 계속 물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양분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이렇게 요즘 시기 아니면 1월 중순부터 늦어도 2월 초까지는 해주시는 게 좋다. 정 늦으면 2월 10일 이내에 해주는 게 좋다. 아무리 좀 우리나라 좀 추운 곳, 경기도 지역이라도 늦어도 샤인버스켓은 2월 한 10일,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필히 전지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무로 이런 것도 심어 놓으셨으면요, 아직 좀 전지가 덜 된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좀 정리할 건데요, 좀 바짝 잘라 가지고 새순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지를 해주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날이 조금 그래도 풀려 가지고 오늘 복분자 농장에 이제 전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3일째 나왔는데요. 이렇게 전지를 하면서 잠시 이렇게 복분자 농장 관리도 해야 되지만은 이것도 잠시 시간을 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잠깐 제가 전지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은 좀 복잡합니다.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잘라도 충분히 다 가거든요. 감사합니다.